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소식입니다. P4는 하반기에, P5는 내년 초에 한다는 믿을 만한 소식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동안 몇 번 여기에 관련된 소식을 전하긴 했지만은 오늘 제가 주말을 이용해서 사실은 꽤 긴 블로그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P4의 페이지 1에서부터 페이지 4까지, P5까지 관련된 기사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중요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세계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메모리 투자에 소홀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HBM에서 지금 굉장히 고전하고 한 이유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투자를 소홀했다는 논란이 사실은 꾸준히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HBM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됐죠.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에다가 집중을 하는 동안에 메모리 분야, 특히 HBM 투자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거죠. 이거는 뭐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우선 정책,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인데 이 메모리 반도체 우선 전략이 좀 삐끗했습니다. 최근 한 5, 6년 동안 이렇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도 지연됐죠. 2019년도에 133조를 투자해서 2030년에 시스템 반도체 세계 1등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거는 물 건너 간 일입니다. 그리고 인프라 통합이죠. P2, P4 팹들은 뭐 OHT로 해서 이렇게 브릿지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런 인프라 통합도 조금 잘못되어 있고 미국의 이제 텍사스 테일러 팹도 생각 많고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P1에서부터 P3까지 가동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리트로핏이라 그래서 사실은 업그레이드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P4는 중대한 D램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P5는 시장 회복과 연계해서 26년 이후부터 본격화될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여기가 P1이고 P2 EUV이고 여기 P2고 P3고 복합동 개념이 이제 P3하고 P4 사이에서 이제 생겨났죠. 여기 P4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사무 3동이 잘 지어지고 있고 여기 지금 사무 4동은 지금 중단됐 3층에서 이제 중단됐죠.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택 캠퍼스 P4는 어떻게 건설되고 있을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4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네 번째 생산 라인이고 총 4개의 페이지는 단계라는 겁니다. 거대한 반도체 팹입니다. 하나 핵심적인 걸 한번 빨리빨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체 구조 및 페이지 구성으로 보면 P4는 페이지 1에서 4로 구성됩니다. 각 페이지는 낸드, D램, 파운드리 이렇게 혼합되어 있어서 하이브리드 팹이죠. 당초 계획은 페이지 1은 낸드 플래시요. 그 다음에 페이지 2는 파운드리, 페이지 3, 페이지 4는 메모리 순으로 진행됐으나 조금 지금 페이지 2 파운드리는 지금 셧다운 됐습니다. 작년 3월 말에 완전히 셧다운 됐죠. 그래서 여기 그런 부분들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1은 메모리 라인 우선적으로 잘 되고 있고 페이지 3도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서 지금 마무리 중이고 페이지 2는 파운드리 라인인데 업황 악화라든가 고객사 확보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수율 확보 여기서 중단되고 연기됐습니다. 23년 3월에 셧다운 됐죠. 페이지 2 하층 동편이죠. 완공일은 25년 2월에서 6월 30일 이렇게 지연됐는데 지금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페이지 2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파운드리 수요에 따라서 전용 또는 하이브리드 팹으로 절반은 D램, 절반은 파운드리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브릿지로 또 OH 기반으로 해서 팹 간 웨이퍼 전환 및 자동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P3 페이지 3가 이제 파운드리 라인인데 거기하고 P4 페이지 2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브릿지로 되어 있는데 이 브릿지가 깡통이에요. 아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는 D램 전용입니다. 아마
원시 D램이라든가 HBM 전용으로 갈 겁니다. 6월 16일부터 장비 반입이 시작됐습니다. 페이지 4는 D램 전용입니다. 신기술 수요 확보로 해서 중심 라인으로 확장되고 하반기부터 마감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거 사진을 자주 올려드리죠. 지금 딱 이제 시작되는 부분은 여기죠.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6월 16일부터 장비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미 가동을 시작해서 P4H 하이브리드 팹으로 해서 절반은 낸드, 절반은 D램으로 하고 있고 페이지 2는 파운드리 라인인데 셧다운 됐습니다. 언제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소식입니다. 평택 캠퍼스의 이제 P4의 규모를 보면 페이지 1은 P4H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낸드 플래시 하나로 메인 팹으로 가려고 했는데 낸드 플래시와 D램이 동시에 하는 하이브리드 팹으로 됐습니다. 대략 면적은 1.34만 평이고 길이는 한 300m 이상 됩니다. 대형 팹입니다. 페이지 1은 메모리 특화 공장입니다. 기계 설비는 이미 마감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하고 1A D램 하이브리드 팹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향후 이제 6세대 원시 D램 설비도 페이지 3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갈 겁니다. 지금은 삼성의 D램은 1A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1은 공사 계약 종료일은 25년 2월 28일이 연장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비 입고가 마감 단계에서 사실 페이지 1은 끝났습니다. 뭐 소소한 일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크게는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밑에 제가 보여드리는 중요한 그 도면은 잠깐만 보여드리고 제가 오픈을 합니다. 이렇게만 보시고 제가 블로그에도 가려놓을 예정입니다. 페이지 3를 보겠습니다. 페이지 3는 10나노급 6세대 원시 D램입니다. 원시 D램. 원시 D램은 이제 삼성전자가 주력 D램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캠퍼스도 보면 대부분 원시 D램으로 페이지 P1, P2, P3, P4까지 원시 D램이 중심적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타임 개선이라든가 재설계를 통해서 수율을 지금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3는 월간 약 8만 장 12인치 웨이퍼 그렇게 하고 P4는 월 이제 20만 장 중에서 페이지 3가 한 8만 장 이 정도로 해서 D램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사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 검측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곧 이제 하반기에 가동을 시작하지 않을까. 장비는 6월 16일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HBM4용 원시 D램 생산으로 고부가가치 D램으로 될 것입니다. 페이지 3는 현존 최첨단 10나노 6세대 원시 D램 전용 생산 라인으로 대형 클린룸 기반의 대량 웨이퍼 생산 월 8만 장 높은 수율 확보가 가능한 체계 구축 팹입니다. 정말 이게 삼성대로 말대로 한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페이지 3 향후 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페이지 3는 메모리 수요 대응으로 해서 25년 5월 마감 공사를 완료하고 6월 검측 보완 하반기에 이제 정식 가동 일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원시 D램이 언제 생산 라인에서 생산을 들어가느냐가 단계죠. 25년 6월 16일부터 장비 반입과 생산 라인 구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페이지 HBM4 대용해서 원시 D램 생산을 할 것이고 26년 상반기부터는 월 8만 장 정도의 양산 체계 딜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것,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구글링하면서 전부 다 찾아내서 정리한 겁니다. 페이지 3는 평택 캠퍼스 P4 팹 중에서도 고성능 원시 D램입니다. HBM4 고대형 메모리의 제품 대응 발판으로 전략적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사진은 딜 사이트에서 나온 사진인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P4, 여기가 P4입니다. P4고 여기가 이제 복합동이 절반 나눠서 여기는 P4 복합동이고 이건 P3 복합동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브릿지가 있습니다. 브릿지가 하나, 두 개, 여기 세 개가 있습니다. 브릿지의 용도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거대한 배관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사람이 통로하고 그 다음에 이쪽하고 이게 여기가 이제 P3하고 여기 P4인데
OHD로 이렇게 라인이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연결을 해서 여기서 생산되던 게 여기 가서 마무리가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생산하던 게 여기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요 앞에 부분보다는 뒤에 부분, 저 동측이죠. 동측 부분이 이게 브릿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피포의 페이지 2가 지금 파운드리 라인인데 신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디램 플러스 저 파운드리 이렇게 한다, 아니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 디램으로 전체를 한다, 절대 결정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따끈따끈한 정보입니다.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2는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여기는 이제 크림룸 설계 파운드리입니다.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갈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결정된 게 없습니다. 당초 이제 파운드리 전용 라인입니다. 그래서 P3, 페이지 3하고 이제 브릿지로 연결이 돼서 나중에는 OHT로 연결해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들은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그 정보를 줘서 신문에 나오긴 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뭐 수일 확보라든가 고객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공사 일정이 무기한 연장을 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구조물 설계 확정 후 보류 상태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시작될지 아무도 모르고, 그거는 제 블로그에 와서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P4에 한 1년 반쯤 전의 야경인데 여기 절반 정도가 지금 골조만 올라가 있고 외관이 아주 마무리가 안 된 그런 야경 모습이죠. 자, 이제 P4의 페이지 4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궁금한 거죠. 페이지 4는 네 번째 이제 생산 구역인데 지금까지 알려진 거 보면 25년 하반기 3분기에 준비를 해서 4분기부터 공사가 되는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처럼 작업 지시서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선 공사가 들어갈 건지, 하여튼 8, 9월부터 아마 준비 작업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뭐 10월에 본격적으로 한다, 11월달에 본격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제가 지난주에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로는 하반기에 들어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삼성전자에서 흘러나오는 소식에 본다면 페이지 2나 페이지 4 요거는 마감 공사 비용이 1조 8천억 정도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두 개만 해도 3조 6천억이 들어가는 대규모 공사죠. 그러나 이게 1조 8천억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반도체 장비까지 들어간다, 뭐 수십조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생산되는 반도체는 이제 페이지 1이라든가 페이지 3와 함께 원C 디램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 원C 디램을 가지고 HBM4를 만들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삼성전자는 뭐 AMD라든가 브로드컴에서 HBM3, 8단, 12단이 공급 중입니다. 그러나 그 물량은 너무나 적은 거죠. 엔비디아를 뚫기 전에는 아주 물량은 굉장히 적은 거죠. 자, 일정을 다시 한번 볼까요? 25년 8월부터 초기 준비, 하여튼 뭐 8월인지 9월인지 3분기에 시작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3, 4분기에 본공사 착수, 4분기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10월이냐 11월이냐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고, 저한테 정보를 주신 분들의 의견에 따르면 11월이 본공사 착공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27년 양산 단계에 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관련 투자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 확실한 헤게모니를 쥐어야 되는데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 투자를 하는 바람에 이 투자가 분산이 되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기술력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D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가 D램이라든가 HBM이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페이지 4는 P4 팹 내 최종 단계로서 고부가가치 메모리 생산 기반을 완성하는 핵심 라인이 될 겁니다. 삼성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는 투자를 조금 줄이고 전분기보다 더 줄이고 메모리 반도체를 더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평택캠퍼스 P4 공사는 코로나 이후 반도체 시장 침체 영향을 받아서 파운드리 중심 페이지 2죠. 작업이 지연이 아닙니다. 슬로우다운이 아닙니다. 셧다운입니다. 메모리 페이지 1, 페이지 3, 페이지 4 중심 구조로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 4가 지금 많이 늦은 거죠. 페이지 3도 사실은 좀 많이 늦은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1과 페이지 2는 정상 준공 및 시험 가동 단계고, 페이지 2는 지금 미정입니다.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페이지 4는 25년 하반기에 본격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9월 중에 현장 그 교육 일정까지 잡혔다, 이런 소식도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페이지 3를 가지고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에 더 집중을 하는 거죠. D램 설계가 잘못된 거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1C가 아니라 1D, 1E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P4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P5는 어떻게 되냐? 저한테 묻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평택캠퍼스 P5는 24년 1월 30일 삼성물산에서 협력사에서 공문을 내려보내서 셧다운 됐습니다. 지연 아닙니다. 셧다운 됐습니다. 그러나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E&A죠. 현장에서는 세나라고 그러죠. 여기는 대략 24년 5월 말 정도까지 공사가 진행됐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완전히 셧다운 됐죠. 지금 최소 인원이 남아있다는데 아닙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히 출입문은 다 굳게 닫혔고, 일부 지역은 펜스로 그냥 팍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25년 상반기는 힘들겠지만 하반기에는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 26년 초반에는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3년 하반기 대략 한 9월 정도 됩니다. 기초공사인 PH 파일 공사하고 터닫기가 착수를 했었어요. 제가 저걸 정확히 아는 이유는 이 PH 파일 공사는 협력사의 직원 한 사람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숙소를 찾아서 제가 물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24년도 초중반까지 이 파일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PH 파일 공사는 얼추 끝난 거 아니냐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P4 같은 경우는 이 PH 파일 공사가 1년 반을 했거든요. 그런데 P5는 아직까지 파일 공사가 다 안 끝났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삼성에서 P5 건설과 계속 지금 보류 중이며, 철골 자재는 이제 현장에 야적대에서 비를 맞고 있는 상태예요. 많은 사람들 그러죠. 철 자재니까 좀 있으면 이제부터 장마철에 들어갔는데 비 맞으면 벌써 2년째 비를 맞고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녹이 슬거나 오염되면은 일부 상당한 그 철골 자재들이 오염이 돼서 못 쓸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또 녹을 벗겨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거 계속해서 중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삼성물산에서는 유연한 일정 조정이라 늘 의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최근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격적인 것은 아니에요. 재개 준비와 일정이 재조정되는 것 같아요. 26년 초에 이제 공사 재개를 목표로 내부적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보여요. 여기에 보면 테크노미아라든가 딜사이트라든가 이런 데서 여러 군데 나왔어요. 그리고 연구 기술 인력, 인프라 총괄이죠. 약 2,000명이 평택으로 이동했어요. 상반기 중 6월 중에 끝난다 그랬어요. 거의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P4라든가 P5 착공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돼요. 왜냐하면 인프라 총괄이 뭐 하는 데냐면 하여튼 반도체 공장의 처음부터 끝이에요. 그러면 반도체 공장은 어디에 어떻게, 그리고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공원 연수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총괄하는 그 업체, 그 부분이 인프라 총괄이에요. 그러니까 인프라 총괄이 평택에 왔다는 거는 P4라든가 P5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여기서 지금 짜고 있다는 거죠. 이동도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면 인프라 총괄에서 어떤 그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P5 현장은 이미 기초공사인 PH8 공사와 기초 터닫기 공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습니다. 머지않아 아마 추석 무렵쯤에 지금 내부에 있는 철골 자재들, 칼럼이죠. 칼럼이
외부로 반출되는 것을 본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25년 하반기 중에 본격적인 구조물 공사 착수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본격적인 공사와 완공 목표를 보면 디지타임스가 작년에 이렇게 어떻게 신문을 냈는데 25년 3분기 중에 본공사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고 완공 목표 시점은 27년 4월로 예상된다. 이렇게 지금 신문이 여러 나왔었는데 공사를 시작하면 완공이 목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전자 공시가 뜰 거예요. 이게 바뀐 그런 거 나오는데 왜 이런 수요 배경이라든가 전략적인 방향이 나오냐면 이 지금 고용량 D램이라든가 HBM이나 이런 수요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다분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인 이동 남사의 시스템 반도체 공장 그 일정하고 맞물려 있어요. 거기 일정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더 이상 늦출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피포의 파일 공사를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골조가 올라가는 중에도 이렇게 파일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더 확대를 해놨죠. 이렇게 600mm 파일을 촘촘히 받고 이렇게 또 땅을 파가지고 여기다 시멘트를 넣어서 여기가 이제 기초가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P5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주요 일정은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P5는 애초에는 2층에다가 4층에다 지금 다시 3층으로 변경될 가능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SBS에서 몇 년 전에 나와 있던 방송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캡처를 했던 거죠. 원래 사공장까지는 2층입니다. 이렇게 2층인데 한동안 반도체 그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140% 올려주면서 4층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말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3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4층까지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동 남사에 별로 빨리 가야 되고 28년 아마 12월에 시작을 해서 2030년에 첫 팹을 가동을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요. 여기서 많은 시간을 이렇게 허비할 가능성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용인 원삽의 Y1의 팹이 연면적이 7800평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 방송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고덕에 우리 지역에 SNS에 올라온 거 보면 P5가 연면적이 72,000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P6도 6기도 똑같아요. 이게 여기에 보면 길이가 662m예요. 저도 알고 있는 면적이에요. 그런데 72,000평이라 그러죠. 72,000평이면 요게 용인의 Y1이 3층 팹이에요. 그래서 7800평, 요게 72,000평.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지난주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직접 들은 겁니다. 그냥 일반 소문을 들은 게 아닙니다. 제가 출처를 말씀을 못 드립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3층으로 간다는 얘기를 제 귀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봤을 때 3층일 가능성이 맞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현재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P5는 4층, 3층 팹 축소 소식에 대한 신뢰할 만한 확인된 보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 귀로 들은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한번 제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P5, P6의 클린룸 면적이 72,000평 여기 나왔죠. 그런 것과 또 SK 하이닉스 Y1 팹의 3층이 7800평이에요. 딱 이거하고 이렇게 맞춰보면 3층으로 가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3층으로 가서 6기까지 마치고 용인으로 갈지 아니면 5기까지 마치고 용인으로 갈지 그거는 이제 삼성이 전략적으로 결정을 하겠죠. 그런 내용을 제가 여기에다가 다 써놨습니다.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한번 다 보세요. 제가 이걸 그냥 써놓은 거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들은 걸 바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들은 얘기에 의하면 삼성전자가 우리 고독 달팽이를 많이 싫어하거든요. 왜? 삼성전자의 내부 얘기를 너무 밖으로 얘기하니까 그런 거죠.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딱 보면 맞습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도 전에 한번 제가 올려놓은 그림입니다. 이거는 한번 와서 한번 보시면은 틀림없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P4에 페이지 4가 먼저 시작합니다. 페이지 2는 아닙니다. 여러 신문에서 P4의 페이지 2와 페이지 4가 동시에 된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P4의 페이지 4가 시작을 하고 페이지 2는 그대로 홀딩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결론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적어도 한 8, 9월부터는 이제 선착공 아니면 뭐 이제 기초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고 10월이나 11월부터 본격적인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P5는 하반기에 준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다 제가 지금 이 안테나를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것이다. 내년 초부터 하려면 기존에 쌓여있는 철골 자재들을 빼려면 적어도 4에서 6개월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25년도 하반기부터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평택 캠퍼스, 그 다음에 고덕 신도시, 그 다음에 더 나가서 평택시에 대한 그런 이 불투명한 것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수많은 얘기들 들었고 수많은 곳으로부터 여러 가지 제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뭐 신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뭐 삼성전자한테 뭐 안 좋은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평택 캠퍼스에 대한 소식만큼은 빠르게 정확하게 전할 수밖에 없어서 오늘은 좀 길게 소식을 전했고, 더 필요하시다 그러면 고독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블로그에 오셔서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